무조건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을 던져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멈춰지지 않고 이어만 지게. 자, 이어지게. 이어지게. 안녕하세요. 글로벌 야구 레슨장 이준평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을 던질 때의 중요한 팔스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투수든 야수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팔스윙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팔스윙이 어떤 원리의 힘을 도움받아서 작용이 시작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평소 야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팔스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보시고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 야구를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팔스윙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시작하는 그 당시에 잡아놓은 팔스윙이 어떻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투구 메커니즘을 발휘할 때 좋은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기본적인 팔스윙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 팔스윙으로 공을 던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손의 작용, 상체의 작용으로만 공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팔스윙이 만들어졌다면 결국에는 몸을 통해서 어떻게 팔스윙이 시작되는지 그 원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몸을 못 쓰게 되니까, 자, 투수의 기본은 팔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투수라면 몸의 기준에 맞춰서 팔이 따라와야 돼요. 그 원리가 성립돼야만 기본적으로 투수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몸을 써서 던지는 게 투수니까요. 그래서 팔스윙이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어디냐라고 논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팔이 반타임이 늦으면 돼요. 쉽게 말해서 다리를 들고 하체가 랜딩을 하고 그러면 팔도 랜딩이 돼야겠죠. 그랬을 때 반타임이 늦게 시작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이 랜딩 당시에 팔을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엔 팔은 준비된 상태에서 앞다리가 랜딩이 착지가 돼버려요. 자, 그랬을 때 하체 회전이 들어가는 것과 팔의 회전, 즉 상체 회전이 같이 시작되겠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는 메커니즘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던지는 박자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들고 내림과 동시에 팔도 밑에 남아 있겠죠. 하체가 시작될 때 팔은 그때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이 세퍼레이션 구간인데 결국에는 팔 자체가 하체가 써지고 따라오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순서를 반박자 늦게 다리가 디뎌지고 던지러 가서 회전이 이루어졌을 때 팔은 그때 올린다. 남아있는 잔여 힘을 몸통을 발휘하면서 투구를 한다. 공을 던지는 게 부자연스럽고 딱딱해 보이고 엉성하다면 여러분들은 정박자로 힘을 모아서 정박자로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어떠한 이상한 자세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타이밍이 잘 맞으면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투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투구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개 예시를 두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팔이 같이 준비되는 타이밍, 하체와 상체가 같이 올라간 상태로 던지는 느낌, 같이 올라간 상태로 던지는 느낌. 자, 같은 박자 말고 순서대로 팔이 써지는 타이밍이 몸통보다 반박자 늦게, 몸통이 써지고 팔 반박자 늦게. 자, 이렇게 박자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알려드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타이밍적으로 알려드리면
다리를 들고 내림과 동시에 같이 찢어지는 느낌보다 하체가 출발하고 그 다음 나눠지는 박자, 출발하고 그 다음 나눠지는 박자. 다시 동타이밍이 아니고 하체가 출발해서 팔이 나눠지는 느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공을 못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팔을 미리 올려버려요. 이 모습이 아니고 디뎌졌을 때 팔은 밑에 남아있고 여기서 하체가, 쉽게 예시를 들면 뒤꿈치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데 오른발 뒤꿈치가 지면 반동을 이용해서 회전으로 넘어갈 때 그때 팔 스윙이 시작된다. 그러면 하체는 이미 진행이 돼버렸죠. 팔은 그때 준비가 돼요. 그러면서 같이 써버린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야구를 배울 때 무조건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을 던져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던지기에는 수월할 수 있어도 스텝을 한다든가 뭐 투구 자세가 들어간다든가 움직임을 가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는데 정확성도 떨어질 뿐더러 투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에 힘이 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야수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포수도 이렇게. 자, 현대 야구는 대부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스텝을 어차피 해야 돼요. 공을 던지기 위해서. 투수도 랜딩을 해야 되고 야수도 스텝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팔을 먼저 준비해 놓고 스텝을 했어요. 이 박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도 공을 잘 던지는 사람들은 손에 맞춰서 스텝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리에 맞춰서 손이 움직인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야수, 내야수, 포수, 투수 어떤 포지션을 가도 공을 수월하게 잘 던질 수 있겠죠. 다시 투수 메커니즘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리를 들고 내릴 때 당시에 탑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윗부분, 이거는 사실상 투수는 밑에서 만들어져요. 내야수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이 밑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내가 하체와 몸통을 쓰면서 이 팔이 딸려오게 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인 힘을 써버린다는 건데 랜딩을 했을 때 팔 스윙은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면 끝이에요. 이거를 억지로 올려봤자 여러분들의 모든 메커니즘은 상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힘 빼고 밑에 있던 힘을 하체가 시작하면서 뒤꿈치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몸통에 의해 팔이 제껴진다 라는 느낌. 팔에 의해 공을 던지는 느낌이 아니고 몸통 다음에 팔이 올라오고 제껴지는 힘을 이어서 사용. 다시 밑에 있던 힘을 이어서 사용. 야수들도 공을 잡고 손을 먼저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팔스윙을 뗐다면 다리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스텝 후에 팔, 스텝 후에 밑에서 연결되는 팔스윙. 포수나 외야수도 마찬가지고 공이 날아오는 시점에서 다리가 먼저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몸과 다리에 맞춰서 팔이 자연스럽게 준비돼서 하체는 출발. 자연스럽게 하체 준비, 팔은 따라오고. 몸에 맞춰서 팔스윙을 해야지 팔스윙에 맞춰서 몸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몸통의 작용 또한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몸통부터 쓰고 팔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은 한 박자 늦게, 그럼 준비될 때 저 같으면 오른발 지면 반동, 뒤꿈치를 드는 타이밍에 팔을 같이 끌어올린다. 같이 끌어올린다. 한 가지 좋은 훈련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자를 절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팔스윙을 다리를 들어놓고 계속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대신 위로 돌면 안 돼요. 밑에서 계속 돌려보다가
어느 순간 타이밍을 맞춰서 왼다리 디뎌 볼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든 상관없으니까 멈춰지지 않고 이어만 지게. 자, 이어지게. 이어지게. 계속 빠르게 흔들다가 이어지게. 이어지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또한 아주 부드러운 투구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수업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